때보다 지금 1부 때 한 100명이 오셨는데 지금 2부 때는 1000명이 여기 정원이 30명인데 네. 2부 때도 아주 또 즐거운 강의를 또 해주실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이분하고 이제 저는 한 5년 전쯤에 어디 이제 유머 이제 그 배우는 그런 이제 모임에서 이제 그때 이제 인사를 드렸었는데 예전에 그 1월 정도인가 그때 이제 유머 강의를 해주신 최규상 소장님 그때 이제 그분이 그 모임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이제 저도 거기서 이제 유머를 잠깐 저도 이제 했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최규상 소장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이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이 또 오늘 이렇게 또 뵐 줄은 몰랐는데 예, 이분이 이제 유머 이 주제로 해서 이제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이제 또 강의를 해주실 텐데 저도 이제 개그맨이니까 이 분야에서는 저도 좀 전문가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저는 이제 8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들 재미있게 해줄까. 전 8살 때부터 이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저는 공부를 한 것보다 유머 외우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유머를 외워서 학교 가서 이제 아이들 들려주면 너무 재밌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커가면서 아, 개그맨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이제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유머를 제가 한 1000개를 외웠었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기억하는 게 한 3개. 이 사람이 자주 사용을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래도 제가 딱 하나 기억 남는 게 아마 중학교 때 제가 외웠던 거예요. 하나 들려드릴게요. 중학교 때인데 벌써 꽤 몇십 년 전인데도 전 이 유머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좀 재밌게 느끼실 거예요. 그 전 세계에서 콧구멍 누가 제일 큰가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여러 각 나라의 대표들이 예선을 거쳐서 이제 결선에 3나라 대표가 이제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도 결승에 들어왔어요. 미국 선수가 딱 나오더니 콧구멍을 딱 벌리더니 여기서 냉장고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막 우와 역시 대단하다. 역시 미국 대단해. 근데 이제 다음에 일본 선수가 딱 나왔는데 일본 선수는 콧구멍을 딱 벌리더니 비행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1등이다 일본 1등이다. 근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딱 등장을 해서 콧구멍을 딱 이제 벌리더니 양쪽 벌리더니 흥 하는데 여기서 너구리 2마리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뭐야 너구리 2마리. 근데 그 너구리 2마리가 딱 튀어나오더니 콧구멍을 향해서 여기는 롯데월드. 재밌죠? 제가 중학교 때 외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이게 재밌고 가끔 이렇게 강의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들려주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참 유머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유머는 시간이 가도 정말 변치 않는 정말 명품 그런 가방 같은 명품 옷처럼 이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짧은 유머로 뭔가 사람들 즐겁게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런 또 유머에 대해서 오늘 또 즐거운 또 강의를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강연과 워크숍의 대표이십니다. 홍성현 대표님이시고요. 유머 동기부여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베스트 마인드 리더십 센터 원장님으로도 계시고요. 법무연수원의 외래 교수님으로도 활동하시고 저서로는 유머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리드한다. 저랑 생각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유머가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고 잘 리드를 할 수 있다. 하여튼 이런 책도 내셨고 오늘 이제 강연 주제도 365일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아주 재밌는 강연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홍성 강사님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세 분은 정말 제가 돈 주고 심어놓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진짜 오늘 오신 분들은 인물이 되게 출중하세요. 이 앞쪽은 거의 뭐 작품 수준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훌륭하신 분들과 또 이렇게 주말에, 휴일에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만남은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은 아까 우리 고혜성 대표님도 하셨지만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에요. 이쪽은 아주 진지하세요. 저쪽은. 네, 진지한 분위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강연장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처음에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제발 내 옆에 안 앉아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왠지 모르게 다가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첫 번째 무엇을 보고 판단하냐면 인상을 보고 판단하죠.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인상이 좋은지. 네. 네. 다들 이렇게 쳐다보라면은 뭐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다들 이렇게 씩 하고 웃으시는데 그 웃음의 의미는 심리학적으로 내가 너보단 낫구나 이런 뜻이라고. 네, 아주. 그런데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나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려면 내가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죠. 네. 오늘 이제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이름 뭐 처음 들어보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저는 인격이 있는 사람들하고 사진을 같이 찍어요. 보통 이따 저하고 사진을 찍을 때 전 좀 많이 가려요. 주로 인격자들, 여기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눈이 좀 이상하게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예, 주로 이제 이런 인격자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있는 분들은 이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인격이 없다 생각하시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유머 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유머 강사가 10명밖에 없어요. 무조건 들게 돼 있습니다. 네. 강연과 워크숍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로 하는 일은 유머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을 시켜주는 그래서 유머 동기부여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마인드 스피치 리더십 센터라고 그래서요.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원고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 스피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대단해 보이시나요? 네. 옆에 사람 손 한번 딱 잡아보세요. 그리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정말로 대단한 강사님을 만났습니다. 대단한 강사님을 만난 당신은 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끝나고 술 한잔 해요. 술값은 네가 내고. 네. 이제 참 우리 오늘 주제가 유쾌하게 사는 법이잖아요. 유쾌하게 사는 법이 쉽게 풀면은 뭐냐면 재밌게 사는 법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사는 게 참 재미있다. 손 들어보세요. 어우,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휴일날 공부하러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 그분들의 뇌를 한번 파악해보고 싶어요. 네, 나는 사는 게 재미없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산다. 나는 손 드는 것도 귀찮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어보면은 사는 게 재미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없게 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게 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그 중에 몇 개가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번, 나는 고집이 센 편이다. 자, 두 번째, 내 잘못을 인정을 안 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 혼자 더치페이는 할 수 있어도 여러 사람 걸 내가 내는 것은 좀 그럴 생각은 별로 없다. 다섯 번째,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거나 흠잡을 곳을 찾는다. 여섯 번째,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통이 난다. 일곱 번째, 나는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 욕부터 튀어나온다. 잘 보세요. 자, 속으로 생각하셨죠? 옆에 사람한테 조용히 물어보세요. 몇 개나 해당되세요? 몇 개나 해당되세요? 조용히 물어보세요. 조용히. 네. 자, 2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 2개 이하, 2개 이하. 예, 2개 이하. 예, 이런 분들은 아주 인격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4개 이상, 손 들지 마세요. 이 사람. 손 들지 마세요. 4개 이상. 4개 이상 이분들은요, 상종을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정말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보면은요, 이 중에 몇 개씩은 해당이 돼요. 이 7개 정도를 이렇게 내가 풀어봤을 때, 이게 꼬였다고 그러죠, 심사가. 7개가 그대로 다 있는 사람, 심사가 꼬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심사를 풀었을 때 내가 사는 게 유쾌해지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 유쾌해지는 방법 중에 이 심사를 꼬이는 푸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남자 화장실이거든요. 여자들이 굉장히 궁금하시는 곳이죠.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요, 이렇게 앞에 문구가 하나씩 딱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여기 써 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뭐라고 써 있죠? 가시면은. 근데 여자분들이 안 가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왜? 뭐 흘릴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진짜 대단한 데 봤어요. 한 발만 가까이. 당신은 장총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봤었고요. 근데 신경주역에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KTX 신경주역에 가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꼭 손을 먼저 씻고 소변을 보자. 저는 있잖아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가 소변을 볼 때 먼저 볼일을 보고 소변을 이렇게 손을 씻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강의할 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해요. 아니,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손은 더러우니까 미리 손을 씻고 볼일을 보는 것도 아주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거꾸로 잘못 쓴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거는 소중하니까요. 맞아. 맞아. 정답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어떤 이제 틀이 있잖아요. 이것을 원통에 담으면은 원통이 되고, 원형이 되고, 네모에 담으면 네모에 담는 어떤 물과 같은 사고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프레임을 갖다가 걷어버렸을 때, 그리고 유연함 속으로 내가 여기저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심사를 꼬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이제 풀어나가는데, 그 근본적인 게 이제 뭐냐면요. 그 사람 관계에서 시작되잖아요. 관계에서 푸는 방법이 저는 이거였었어요. 뭐냐? 바로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 시작이 바로 반응에서 시작돼요.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웃어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맞장구 쳐주고. 따라해보겠습니다. 웃어주고, 끄덕이고, 맞장구 치고, 웃어주고, 끄덕이고, 맞장구 치고.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웃어주고, 끄덕이고, 맞장구 쳐주고. 아직도 옆 사람과 쳐다보면 웃음의 의미가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의 웃음 의미는 이런 거래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더 낫다, 이게. 완전 확신의 어떤 결과를 갖다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해요. 웃어주고, 끄덕여주고, 막 박수치고, 반응해주고.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유머를 누가 들려주잖아요. 유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게 조금 이렇게 익숙치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유머를 하면은 막 웃어줘야 되는데 딱 인상부터 쓰죠. 너 썰렁한 유머 앞으로 하지 마. 딱 이렇게 벽을 쳐버려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나와 벽이 되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게.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지. 그 순간 아이들과 나는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잡는 방법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유머다 싶으면 우리는 무조건 웃어주셔야 돼. 어떻게 웃어주냐? 기본적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르는 척.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르는 척. 재밌는 척. 뒤집어지는 척. 내가 알고 있는 유머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재미가 없어도 재미있는 척.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는 척.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연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그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재미가 없어도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는 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 여름에 유행했던 옷이 뭘까요? 올 여름에 유행했던 옷은 여름옷. 야, 여기는 퀄리티가 대단해요. 나 이렇게 한 방에 나오는 사람도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올 가을에 유행할 옷은 모르는 척. 올 가을에 유행할 옷은 가을옷.
난이 너무 이 사람 수준이 높아가지고 난이도를 좀 높여볼게요. 영어 문제 낼게요. 영어는 말씀하셔도 돼요. 모르는 척 하지 마, 영어는. 진짜 말씀하셔야 돼요. 영어로 사자가 뭐예요? 아니, 말씀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럼 라이언, 호랑이는? 타이거. 그럼 군만두, 중국식 군만두는 서비스. 이거 정말. 자, 그러면은 축구선수 기성용하고 이청용 아시죠? 네. 기성용과 이청용을 연결해주는 용이 있어요. 이율용. 야, 제가 원래 여기서 끝나는데,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 왔어.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요. 너 눈이 왜 그래? 아이씨,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데 일어나서 불렀잖아. 근데 내 앞에 있는 아줌마가 치마를 입고 왔어. 근데 이 아줌마가 치마가 엉덩이에 껴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빼주다가 한 대 맞았어. 이쪽 눈은 왜 그래? 아니, 그 아줌마 그거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도로 껴 넣어주다가 맞았잖아. 바로 이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누가 유머를 해준다 하면은 무조건 웃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응의 의미는 존중의 의미입니다. 누가 얘기하든 무조건 반응을 해준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유쾌한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유쾌한 상태를 제일 먼저 만들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은 처음에 만났을 때 어디부터 먼저 보죠? 그렇죠. 얼굴부터 먼저 봐요. 예. 저는 고혜성 대표님 처음 봤을 때 신발부터 봤어요. 워낙 차이가 나가지고. 네, 얼굴부터 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얼굴에서 미소가 나타나는 거죠. 이 미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요. 항상 평상시에 많이 웃는 거. 밝은 웃음에서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웃어요, 안 웃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웃는 얼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다들 좋아해요. 근데 웃는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맨날 그랬죠. 그 웃은 놈 나와. 굉장히 많이 봤죠.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웃음에 되게 인색해요. 특히 남자들. 학교에서 못 웃었죠? 군대 가면 못 웃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보다 웃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남자들은 웃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악어 같다고 그럽니다. 왜? 표정이 없어요. 무섭대요. 악어는 표정이 4개밖에 없거든요. 눈 뜬 거, 눈 감은 거, 입 벌린 거, 입 다문 거.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아, 무서워요 막 이래요. 한국 사람들 무서워요. 외국 사람들은요, 외국 가서 보시면 그거 알잖아요. 외국 가서 딱 모르는 사람 눈 마주치죠. 동남아시아만 가도 그래요. 하이 하면 하이 하고 인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눈이 딱 마주치죠. 그럼 한 놈이 눈을 깔아줘야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전쟁이나 난리가 나죠. 웃음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웃음은, 웃는 얼굴은 사람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한번 이쁜지 안 이쁜지 볼게요. 자, 얘 이뻐요, 안 이뻐요? 이거 안 이쁘면 사람도 아니에요. 얘는 제 딸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찍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됐죠. 물론 웃지 않아요. 맨날 지 엄마가 싸워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싸우는데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중학생이야. 나 중학교 2학년 중학생이야. 어찌라고? 아니, 나 사춘기라고, 사춘기. 이놈의 지집애야, 네가 사춘기면 나는 갱년기야.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희망을 가지세요.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자, 이 친구 보겠습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얘는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대학생들 취업 캠프 가서 찍었는데 정말 웃는 모습이 예쁜 아이들이 있었어요. 학교도 틀리고 과도 다 틀린데 이렇게 이제 그룹 앉아 있잖아요. 한 테이블에 한 명씩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애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웃으면 이렇게 눈길이 가잖아요. 우리가 그 회사에서 인사이동 이렇게 승진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쭉 5명이 똑같이 점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누구를 승진시켜야 되나? 그때는 인사권자가 있죠. 사심이 발동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몰라. 그런데 그 중에서 인사권자가 볼 수 있는 거는요. 나한테 인사를 잘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웃는 모습 되게 예쁜 사람들은 기억 속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아요. 그래서 사심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수가 똑같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도요. 평상시에 잘 웃는 사람들,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들은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남자들은 예쁜 여자한테 눈이 가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물어봤어요. 끝나고. 야, 니네는 무슨 과 다니니? 학교도 틀리고 과도 다 틀려요? 무슨 과 다녔을까요? 얘네는 스튜어디스 과를 다녔어요. 거기서 알았죠. 매일같이 연습하면은 사람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얼굴이에요. 이 얼굴 나오면 박수 치고 환장합니다. 다들. 바로 이 얼굴이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얼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저는 원래 처음부터 강의를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고혜성 대표님은 8살 때부터 유머를 하셨지만 저는 40살이 다 돼서 유머를 한 사람이에요. 원래 강의를 했던 건 아니고 조그만 이제 그 자영업을 했었어요. 자영업을 했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물론 잘 될 때도 있었고 뭐 기복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사업을 할 때 철칙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는 술이 없으면 절대 될 수가 없다. 그게 제 철칙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월말만 되면 또 이제 결제라는 이런 압박에 이제 시달리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모든 병이 다 와버렸어요. 30대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왔습니다. 근데 고혈압, 당뇨는 우리 아시지만은 내가 어떤 증상이 특별히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견딜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만성 두통이었습니다. 조용할 때 되면 머리가 막 쿡쿡쿡 쑤셔요. 잠을 못 잘 정도야.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알약 하나 지어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경안정제. 이거 먹으면 좀 낫는데 의사 선생님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다가 가는 죽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말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일을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쉬고 있는 중에 제 내리를 딱 때리는 얘기가 있었어. 대전 가보셨죠? 대전 유성에 가면은요, 충남대학교 카이스트가 옆에 같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유성 가는 버스를 탔대요. 근데 학생들이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와서 이래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학생 고마워. 학생 어느 학교 다녀? 예, 저 충남대학교 다녀요. 그래요. 이렇게 착한 학생은 공부를 참 잘해. 학생 어느 학교 다녀?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딱 아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학생은 너무 친절했어. 카이스트라면 할머니가 못 알아들을까봐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 한국과학기술원 다녀요. 그래요.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내가 그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빵 웃으면서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때 정말 재밌는 강사님 한 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강사님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아, 나 저걸 하면 잘할 수 있겠다. 그때부터 강의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못하는 게 딱 있습니다. 1대1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정말 못해요. 저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좋아하는 여학생이 딱 있죠. 그러면 좋아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여학생이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놈이 와서 채가버리죠.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과감하게 이 여자 포기합니다. 왜? 저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를 또 좋아해요. 제가 말 한마디 못하는데 저를 어떻게 기다려줘요? 또 딴 놈이 채가요. 그리고 또 이 여자를 좋아해요. 그렇게 제 머릿속으로 지나간 여자가 10명이 넘습니다. 물론 말 한마디 안 해봤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에 콩깍지가 딱 시게 나온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정말로 내가 사귀어야 되겠다. 프로포즈를 딱 했죠. 그리고 그녀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1988년 11월 21일.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제 인생의 처음으로 연애가 시작된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하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신은 우리의 사이를 그렇게 호락호락 놔두지를 않았어요. 영장이 날라왔습니다. 군대를 갔죠. 군대 가기 전날 둘이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면회 올 거지? 알았어. 꼭 갈게. 편지 꼭 써줘야 돼? 알았어. 그렇게 울면서 우리는 헤어졌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군대를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는 면회도 왔었고 편지도 자주 했었는데 어느 날 편지가 딱 끊겼어요. 하루, 이틀, 3일 점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일주일, 2주일. 아, 왜 편지가 안 오지?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짝대기 하나가 어딜 나가요? 그때 우리 소대장이 가서 딱 이러더라고요. 여기 웅변해 본 사람 손 들어봐. 이병, 호, 서, 현. 웅변해봐. 연사! 소리 높여! 외치는 바입니다! 너 웅변대에 나가. 그래서 대대 웅변대에 나갔어요. 1등을 했어. 그랬더니 연대 웅변대에 나가래요. 거기서 또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 웅변대를 나가래. 거기서 또 1등을 했어요. 저는 군대 생활 760일 동안 200일을 휴가를 나왔습니다. 육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고요. 아직도 3장을 놓고 왔어요. 못 찾아 먹었습니다. 휴가를 다. 저는 그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때쯤 되면 저는 항상 가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딴 놈을 만나려고 하면 매가지를 끌어가지고 내 품으로 데리고 왔죠. 지금 그 여자는 저와 20년째 한 이불을 덮고 살고 있습니다. 제 사랑은 바로 그것으로 이렇게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단장 표창, 뭐 군단장 표창 이런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잘하는 걸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걸 잊고 살다가 근 20년이 지나서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겨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찾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니까 머리가 안 아파. 이거 왜 머리가 안 아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야? 그래서 책을 봤더니 그 책에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예일대학교 있는데 예일대학교 연구소에서 예일대생과 하버드생 졸업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20년간의 삶을 추적을 했대요. 그랬더니 백만장자가 1,500명 중에 몇 명이 나왔냐? 10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직업을 어떻게 선택했는가 봤더니 83%, 약 1,300명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택했고요. 17%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택했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돈을 많이 번 직업을 택한 1,300명의 사람들은 그중에 백만장자가 101명 중 몇 명이 나왔을까요? 몇 명? 몇 명? 제로보다 많아요. 2명. 2명보다 적어. 1명. 1명 손 들고. 3명. 정답입니다. 박수. 와. 야, 다른 데는 한 방에 나오던데.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택한 사람은 몇 명이 백만장자가 나왔어요? 101명 중에 100명이나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일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논어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공자는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좋아하고 즐기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네. 근데 좋아하고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저는 오늘 알려드릴게요. 좋아하고 즐기는 방법. 제가 알았어요. 어디서 알았냐? 강의를 하면서. 우리 강사들이 강의하기 가장 힘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요즘 공무원들 막 경찰 다 좋아요. 어디가 안 좋냐? 중고등학교 새끼들.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새끼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그놈의 새끼들한테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강사하기를 개똥으로 하나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 어느 날 100명의 학생이 딱 모였습니다. 딱 갔는데 너무 떠들어서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가면서 조용히 해 하는데 10분 걸리더라고요. 조용해져도 강의를 딱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하니까 꼭 정적을 깨는 놈들이 있죠. 선생님, 왜?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래도 옆에 있던 놈이 선생님 저도 갔다 올게요. 선생님 저도 갔다 올게요. 선생님 저도 갔다 올게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교묘하게 수업을 방해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화장실 가려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갔다 와.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 줄 아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반이 나가버렸어. 강의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해야 되겠다. 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준 3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얘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고개를 크득크득 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웃어주는 거야.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문제를 냈어요. 아까 그 쉬운 101명의 문제. 다른 애들은 내 얘기를 안 듣고 있으니까 모르죠. 근데 얘네들은 내가 몇 명일까요? 그러면 7명, 그보다 작아요. 5명, 그보다 작아요. 3명, 그보다 작아요. 1명, 정답입니다. 하면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한 놈이 맞출 줄 알았는데 이 멍청한 놈들은 한 놈도 못 맞추고 저 뒤에서 수업 태도가 제일 불량한 놈이 딱 이래요. 1명. 나오세요.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뭘 줬냐?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딱 줬어.
10,000원을.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이들이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나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라고 손을 바짝바짝 들어. 저는 그 뒤로 문제를 한 문제도 안 냈어요. 내가 왜 그 아이들한테 그런데 돈을 주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그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청중이 없으면요,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아니고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저는 정말 청중들을,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강의를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사랑을 하니까 있잖아요. 에너지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강의 일정이 꽤 살인적인 일정을 갖고 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12시, 1시예요. 굉장히 늦게 들어와요. 부산이고 대구고 뭐 어디고 막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정상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만 오면은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나와. 작두를 탄다고 그러죠. 이게 뭘까? 이거는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얼마 안 됐죠. 며칠 전이었는데요. 그 제천에 가면 청풍호수가 있어요. 아시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 연수원이 있습니다. 청풍호수 연수원을 딱 가는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설레면서 갔어요. 딱 갔는데 강의장에 사람이 없어. 바베큐를 먹느라 조금 늦게 들어오겠대요. 그럼에도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단체로 바베큐를 꼬먹다 보니까 냄새가 장난이. 저는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웃기를 잘 웃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삼겹살 먹고 웃는 사람들에서 핑계 나오는 그 고유한 향. 삼겹살 먹고 마늘 먹고 상추 먹고 파 먹고 말로 형연할 수 없는 그 분위기. 와. 그럼에도 저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청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이 강의는 제가 어떤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죠. 내가 그 전에 장사를 했을 때 나의 고객들, 나의 거래처, 내가 취급하는 제품들을 정말로 사랑했더라면요, 저는 오늘 아마 다른 인생을 또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는 진짜예요. 그때 사업을 할 때 얼굴하고요, 지금 얼굴하고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인상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역시 이분들은요, 아주 앞서가는 분들이에요. 네. 인상이 변하면 뭐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밝은 얼굴이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목소리예요. 목소리. 저는요, 이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목소리는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늘, 근데 남자분들은 안 그래요. 평상시에는 목소리가 되게 좋다가도 모르는 전화가 딱 뜨면은요, 여보세요. 딱 이렇게 목소리를 깔아요. 기선제압.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한번 1588로 시작되는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바빴어. 근데 1588 뭐예요? 상업성 전화죠. 이거 뭐야? 네, 여보세요. 네, 저기 홍성현 선생님 되시죠? 예, 그런데요. 네, 선생님 여기 어디 회사인데요? 나 급하니까 빨리빨리 좀 얘기해봐요. 네, 다른 게 아니라 몇 월 며칠 날 강의 좀 부탁드리려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시군요. 네. 제가 그 담당자 얼굴을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바꾸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톤을 조금 더 높여서 어떤 전화든지 항상 경쾌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통화를 했던 사람들이 늘 한결같이 해주시는 말씀.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시범 삼아 저하고 한번 통화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목소리를 늘 항상 기분 좋게 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주역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목소리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대요. 왜냐? 사람의 목소리는요, 자기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죽을 운명인지 살 운명인지 안 돼요. 목소리는 콩팥에서 나온대요.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다고 그렇죠. 그런데 목소리를 일부러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딱 하잖아요. 그럼 행동도 달라져요. 보세요.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그 지위에 맞는 목소리가 되죠. 우리 예전에 사극 보면 임금이 여봐라 이렇게 하지. 여봐라 이렇게 해요. 수라상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옛날에 그분 계시잖아요. 29만 원밖에 안 계셨던 분. 그분 그러잖아. 본인이야.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본인이야 이랬을까요? 안 그런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더욱더 목소리를 더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라는 걸 느껴요. 내가 돈이 없는 줄 어떻게 알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 어디 캐피탈인데요. 아주 저렴한 상품이 나와가지고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좀 끊어요 이랬을 건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이고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요즘에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그러면 지가 알아서 끊어요. 내가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되냐고요. 우리 몸에는요 세포가 60조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1조 개씩 바뀌어요. 그런데 암세포가 하루에 몇 개 나와요? 5,000개가 나온다고 그래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5,000개를 잡아먹는 암세포가 55개가 있대요. 그런데 화를 내면 낼수록 이 암세포는 똘똘 뭉쳐요. 5,000개의 암세포가 똘똘 뭉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5,000결사대가 됩니다. 몇만 대군이 와도 5,000결사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왜 5,000결사대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야 되냐 이거죠. 그런데 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가 언제 제일 미워요? 숙제하라고 할 때. 근데 엄마가 좋은 소리로 이름이 뭐예요? 수민아 숙제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수민이 너 숙제 안 해? 이러죠. 엄마 목소리가 띵 올라가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소리 지르는 엄마를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를 좀 목소리가 좀 나긋나긋 부드럽게. 그래서 저희 집도 그래요.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나 학교 안 가? 빨리 일어나. 아우 이 쌍놈의 새끼들. 욕도 문자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래도 아침에 조금 여유 있을 때도 잠을 자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막 이렇게 시끄럽고 하면 예민해져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일로 와봐. 어떤 교육학자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뭐뭐 하고 싶구나의 청유형의 말을 좋아한대. 애들은 또 나긋나긋하게 부드러운 목소리. 이게 아이들을 설득하는 힘이래. 이렇게 얘기해봐. 너희들 학교 가고 싶구나. 너희들 배가 고프구나. 너희들 일어나고 싶구나. 그랬더니 한번 그렇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해보기를 뭘 해봐요? 소리가 삐리리 올라가죠?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미안. 애들 방문을 딱 열더니 그러더라고요. 채연아 네가 죽고 싶구나. 나연아 네가 맞고 싶구나. 끝나는 목소리는요 정말로 이 부드러운 목소리 지금은요 막 소리 지르면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목소리를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아요. 부드러우면서 정말로 그 사람들께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목소리. 내가 목소리가 좀 낮다면 조금 더 높여보시고요. 조금 높다면 조금 낮춰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것이 나의 또 삶을 유쾌하게 해주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아마 저를 변화시킨 기적이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불평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되게 못됐어요. 아까 그 7가지,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저 때문에 만든 거였어요. 제가 다 해당돼요, 그 7가지에. 그런데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감사의 기적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를 자꾸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바뀐대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바뀔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험을 해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뭐냐면 감사 노트를 한번 써봤어요. 우리는 이런 거 쓸 때 너무 막 장황하게 쓸 필요 없어요. 일기 쓰듯이 딱 한 줄씩. 아내에게 감사하다. 내가 여유 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모든 게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아내에 덕이다. 요렇게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내 자신에게 감사하다. 정말 감사할 게 없으면 누구를 감사하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다. 아니면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께 감사하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또 감사는 또 쓰겠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로 감사한다. 이거 한 번만 쓰면은요, 마음이 바뀌게 돼요. 이게 긍정을 만들어낸 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기적을 너무너무 맛봤어요. 제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달라진, 우리 친구들이 깜짝 놀래요. 지금 제 대학 때 친구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은요, 야, 한잔 해야지. 저한테 먼저 술부터 딱 뒤밀어요. 아니야. 나 술 안 먹어. 아이, 자식 그러지 말고 먹어. 옛날에 네가 누군데. 나 안 먹는다니까. 진짜로 안 먹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이야, 정말 달라졌다. 너 텔레비에 나와야 돼. 뭔 방송?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바뀌었던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저는 이것을 강의할 때마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 노트 좋은 거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줄씩만 쭉쭉쭉 적는데 청주에 가면은 변두리에 오란다 미용실이라고, 이제 미용실 이름이 좀 촌스러워요. 오란다 미용실. 가란다도 아니고 오란다 미용실. 근데 이 미용실 원장님이 이걸 쓰기 시작하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원장님, 제가 이렇게 좀 매출이 엄청 올랐어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거 쓰기 전에는 저희 매장에 샵에 들어오는 사람들 머리를 그냥 뭐 있는 그대로 해줬는데 이걸 쓰고 나더니 더욱더 정성이 들어가더래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거기서 느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옆에까지 트야 되겠대요. 확장을 해야 되겠대요. 매출이 그 정도까지 오른 거예요. 변두리예요, 변두리.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트는 김에 이번에는 이름 좀 바꿔요. 오란다 미용실이 뭐예요? 오란다 미용실 좀 촌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바꿀게요. 그래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오란다 헤어 앤 케어 샵. 오란다 헤어 앤 케어 샵. 이름도 어려워요. 옆에 확장했어요, 확장. 옛날에는 요쪽밖에 없었거든요. 여기까지. 와, 대단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요, 전화도 엄청 와요. 그 미용실이 어디예요? 라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쾌하게 사는 방법은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안아주는 거. 저 이것 때문에요, 제 인생 바뀌었어요, 또. 어떻게 바뀌었냐? 저희 집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철칙이 있어요. 뭐냐? 아침에 출근할 때 무조건 안아주고, 퇴근할 때 돌아와서 안아주는 거. 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냥 안아줘요. 나중에는 무의식이 돼가지고요. 현저하게 부부싸움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살과 살이 맞닿는 순간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훨씬 더 그전보다 강도가 세졌어요. 부부싸움 할 때 딱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부부싸움 하는데도 안아줘요? 당연하죠. 일단 안고 봐요. 그 다음에 하고 갈 길을 가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벽을 허무는 그 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미워하고 미소 짓고 감사하고 포옹하고 이것을 꼭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힘으로 만들려면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잠재의식,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확신. 나를 죽어도 의심하고 내 자신을 그걸 믿지를 못하는, 내 스스로 믿지를 못한다면은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잠재의식으로 남아가지고 잠재의식이 나중에 슈퍼의식이 돼요. 우리 인간의 세계에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우주의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걸 우주적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70%에서 80% 된다고 그래요. 나는 이 빌딩의 주인이 될 거야.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대요, 진짜로. 근데 내가 될 길은 뭘 돼? 이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될 수 있다 확신을 가지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어떤 분,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아저씨? 아니에요. 이분은 에밀 쿠에라는 사람의 프랑스의 심리치료사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환자들한테.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분은 정확히 되뇌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실제 우리 집에서 느꼈어요. 저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돌진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한동안 저희 집에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 누굴까요?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더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 우리 외할머니였어요. 애를 시집 보내놨는데 아기는 죽었지. 한동안 아기는 생기지 않지. 얘가 얼마나 구박이나 당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있었죠. 우리 외할머니는 항상 뒤뜰에다 촛불 켜놓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기 하나만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 하나만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 하나만 생기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빌었더니 우리 임신을 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그게 우리 이모예요. 저랑 학교 같이 다녔고요. 우리 동창인데요. 우리 외할머니는 큰 실수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딸 애기 하나만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 딸 애기 하나만 생기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근데 우리 애기 하나만 하다 보니까 그 외할아버지하고 그 뜨거운 밤이 이루어져가지고 원치 않았던 이모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저 오늘요, 여기 딱 오는데 차를 갖고 왔거든요. 딱 건물 형태가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디를 가도요, 주차할 자리가 다 있어요.
차가 아무리 많아도 나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다 그려요. 입으로 되뇌입니다. 나를 위한 자리가 있다. 나를 위한 자리가 있다. 나를 위한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자리가 있어요. 저는 자리가 날 때까지 돌아요. 내가 간절하게 원하면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쾌하게 살고 싶으면은요, 내가 유쾌해지려고 간절하게 원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소는 자신감의 샘물이고, 감사는 긍정의 기적이며, 포옹은 이해와 사랑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미감포라고 그럽니다. 미소 짓고 감사하고 포옹하고, 미소 지고 감사하고 포옹하고. 이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곳이 어딜까요? 우리 집입니다. 저는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삶의 지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신이죠. 그 다음에 제가예요. 치국 평천화 아무리 해봐야 수신이 안 돼 있고 제가가 안 돼 있으면은요, 그것은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집에서부터 실천을 하려고 그래요. 유머 한마디 하는 것도요, 집사람한테 먼저 들려주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들려주고, 저는 그래요. 매주 유머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유머 편지를 쓰기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먼저 읽어줘요. 집사람이 웃으면은 채택, 안 웃으면 기각. 그 법칙이 있어요. 제일 먼저 식구부터 웃겨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제일 먼저 해줬던 유머가 그거였어요.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에 나오는 한 대목이었거든요. 여보, 수박이 왜 수박인 줄 알아? 몰라. 모를 수밖에. 못 알아들어도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네. 여보, 만두가 왜 만두인 줄 알아? 몰라. 모를 만두 하지. 그랬더니 저희 식구가 그래요. 그럼 만두 2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몰라. 그만 2개. 그런다 그만두면 안 돼요. 계속 뒤를 밀려야 돼요. 그런데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에서 수신제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내가 항상 공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요, 그 강의를 저 삼척에서 강의하고 대구를 가다가 영주 휴게소라는 곳에 잠깐 들렸거든요. 그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딱 뽑아 먹고 휴지통이 없더라고요. 컵을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버리려고 딱 하는데 누가 딱 와서 그래요. 홍성현 강사님이시죠? 아, 예, 그런데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또 지난번에 어디에서 강의 들었던 사람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누가 보고 있으면은요, 내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공인이잖아요. 왜? 공인인증서 다 있잖아요. 국가가 인정해 주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내가 늘 나는 유쾌해질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나는 늘 사람들에게 위로움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러면서 미소 짓고 감사하고 포옹하고 미간포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로 유쾌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치는 바입니다. 네. 야, 진짜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그 콘서트 그 1시간과 지금 홍성영 강사님의 이 1시간이 금액으로 굳이 따지면 개그 콘서트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강사님의 이 가치는 한 1억. 야, 이 진짜 살아있는 웃음이잖아요. 그리고 무공해 깨끗한 웃음이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저는 그게 본인의 실제 그런 가정에서 있었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야,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라고요? 너 죽고 싶구나. 네,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웃었어요. 아니, 이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가정에서도 아무리 어서 뭐 배웠다고 그래도 그대로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일단 그렇게라도 죽고 싶구나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래도 그거 진짜 괜찮지 죽어요. 않을까. 아니, 죽고 싶구나 하면 진짜 죽어요. 너 살고 싶구나 이래가지고. 그리고 아까 또 저기 전화, 저는 진짜 이게 가장 또 인상 깊은 게, 아까 그 전화가, 그런 전화 우리 다 받잖아요. 솔직히 바쁜데 그렇게 막 070이라든지 이런 거 오면은 저도 솔직히 그렇게 하거든요, 늘. 근데 오늘 딱 강연 듣고, 야, 이거 좀 이제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저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뭐 대출 전화 오면은, 아, 뭐 20억 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끊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거 해봤잖아요. 아, 내가 돈이 필요한데요. 돈 빌려주신다고 한 30억 정도 필요해요.
주민등록번호 불러보세요. 그래. 조회해드릴게요. 야, 세게 나오네. 이게, 아니, 뛰는 놈이 나오는 놈이 있다고요. 그러면 딱 이래요. 요즘 이제 그 부동산 전화도 많이 와요. 맞아. 땅 사라고. 네, 부동산 전화, 제가 복덕방 하고 있어요. 딱 이러잖아요. 저하고 교환하실래요? 그래서 야, 그냥 그런 분들도 무조건 계시네. 전화가 오면은 웃어주면 지가 알아서 끊어요. 미쳤구나, 이 사람. 야, 이게 최고의 필요가 방법이구나. 이게 최고의 방법이네. 최고의 웃는 게 최고네. 웃는 게, 예. 아니, 미쳤구나. 지하철 탈 때도 그런다잖아요. 지하철 탈 때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잡는 방법은 웃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 들어가서 웃으면은 사람들이 다 물러난대요, 이렇게. 물러나면은 통로가 확보가 돼요. 그러다가 딱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만만한 사람 앞에 딱 가서 그럼 일어나서 딴 데로 간대요. 그때 거기 앉으면 돼요. 야, 이것도 최고인데? 모든 게 웃는 게 다 통하네, 어디든지. 네, 물론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만 안 미치면 되는 거죠, 뭘. 네. 자,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유머 이런 웃음 강사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하는 혼자 막 웃잖아요. 네. 그러면서 돈이 또 들어오고.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네.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우리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자연스럽게 웃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핸드폰 웃음 이런 거죠. 저는요, 길거리에는 차라리 웃지 마시고 화장실로 가라고 그래요, 화장실. 화장실에서? 네. 화장실에서는 물론 크게 웃으면 더 또라이가 돼요. 거기서는 안 돼. 그러니까 소리 안 내고 웃는 방법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어떻게? 최불암 씨가 어떻게 웃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최불암 웃음 시작하면 파예요. 자, 최불암 웃음 시작. 배가 땡겨요, 안 땡겨요? 배 운동이 되네. 진짜 웃는 거랑 똑같아요. 뱃살 그래서, 다이어트도 네. 되는 거. 화가 나면은요, 화를 내지 말고 바로 화장실 가는 거예요. 변기통 앉자마자 게임 오바죠.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랑 싸우다가 그냥 싸우다가 뭘 보고 피식 웃으면 게임 끝나버리죠.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랬거든요. 집사람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애가 와서 막 재롱피더라고, 어렸을 때. 그럼 그거 피식 웃어요. 그럼 게임 오버. 바로 그 원리였어요. 이게 우리 뇌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웃으면은 입꼬리를 씩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광대뼈 밑에 경혈점이 있대요. 여기를 딱 자극하는 순간 우리 뇌가 알파파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알파파는 그 요가나 명상을 할 때 나오는 그 편안함.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다가도 위스키 요 입꼬리만 씩 올리면은요 살 수가 있대요. 얼마 전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때려내려 죽으려고 한 사람이 추운 겨울날 다리를 딱 걸쳤대요. 그래서 한 다리만 딱 들면은 떨어져 죽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운동하다 그거 딱 봤대요. 딱 한마디 했다잖아요.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그때 피식 웃었어요. 요게 딱 자극돼가지고 다리를 걷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야, 아니 진짜, 그동안 유머 강사님을 여러분을 제가 이제 고해성 쪽에도 모셨었는데, 야, 진짜 아까 그 처음에 유머 강사 10손가락 안에 아까 이제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실제로 많아요.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겸손하게 말씀을 진짜로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강사들을 제가 알고 있지만 10손가락이 아니라 5손가락 안에. 너무 과찬이십니다. 예. 우리 최비사 소장님 오셨기 때문에. 저분은 4번째. 아니, 최비사 소장님하고의 또 관계가 기쁘시죠? 제가 이렇게 유머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기도 해요. 사실 최기상 소장님의 유머는 제가 제 책에도 이제 써놓은 게 있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유머가 틀려요. 사실 유머를 이렇게 애워가지고 아니면 어디서 들어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붙이고 살을 붙이고 그걸 깨우치는 깨달음을 만드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굉장한 영감을 얻었죠. 삐를 얻었고. 그래서 삶을 어떻게 유머를 삶의 승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최기상 소장님을 그때부터 존경하게 됐고
일단은요, 아까 우리 제가 그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네. 그랬죠? 이거 바뀌어야 돼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달라붙어라. 아, 야, 좋네. 제가 저 사람 만나고 그 뒤로부터 달라붙었잖아요. 사람은 있죠. 잘 되는 사람하고 달라붙어야 돼요. 안 되는 사람하고 만나면 죽어도 안 돼요. 아, 야, 이거 새로운 명언인데? 이거 너무 제- 좋은데? 네, 제가 이거 국어사전에 등재시켜야 돼. 아니, 이거. 거기까지는 아니고. 와.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 가는데요. 아, 진짜요? 예, 안 놀라시네요, 다들. 아니, 난 놀랐는데, 난 진심은 놀란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 예. 저보다 뭐 한 굉장히, 살, 예. 두 살. 네. 어. 제가 네이버 검색해봤더니 네, 제가 41하고. 제 동생이더라고요. 네, 한참 동생. 한참 동생인데. 와, 그렇게 나이가 많.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이렇게 좀 진솔한, 되게 좀 편안한, 너무 편안하세요. 옆집 정말 아저씨가 잠깐 놀러 왔다가 이 재미난 얘기 해주는 그런 느낌이 딱 있거든요. 아, 그리고 진짜 되게 바쁘실 것 같고, 앞으로도 엄청 많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한 10배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바쁘다는 것처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집에를 못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건 더 좋아요. 아니,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따님도 왔는데. 유머인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우리는 코드가 통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웃기려고 네. 쇼를 하고 있구나. 네. 네. 다 이해해요. 그런 것들은. 아니, 그렇게 검사를 받으시고, 예. 그러니까 유머 평론가 수준으로 그럼 그 많이 정도로 전문가가 되셨겠네요. 상당히 이 네. 반열에 올랐죠. 아, 예. 아니, 그 최규상 소장님도 예. 같이 또 사모님이랑 같이 강의 또 그렇죠. 다니시는데, 그렇게도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사모님도? 물론 이제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예. 예. 같이 맞벌이를 맞벌이를 하고 예. 싶은데 2배로 더 버니까. 더 좋죠. 네. 저랑 같이 다니면 되게 네.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네. 있을 수 있는데 좀 제가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그냥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좀 다니시고 싶으시. 제가 20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아니, 솔직히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가끔 네. 따로 혼자만의. 모르는 비밀도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뭐뭐뭐 했어. 내가 이렇게 또 보고하는 재미도 있어야지. 너무 알고 있으면은요, 대화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떨어져 있다가 내가 이제 기력이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그때?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뭐 저기 사모님도 오시고 따님도 이제 함께 오셨는데 저기 우리 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나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증을 실제로 좀 15세. 해보고 싶은 게 아까 수신제가 얘기하셨으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재밌게 아빠가 이렇게 재밌게 해줘요? 예? 예? 죽고 싶구나 이런 거 아니야? 예?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데. 제 큰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제 언니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에게 진짜 유머를 했었어요. 근데 아이하고는 큰애하고는 이제 작은 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다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부침성도 좋은데 큰애하고는 약간의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여러 가지로 뭐 윽박질러 보기도 하고 안 돼요 개선이. 유머였어요. 유머로 문자로 달고 마시는 수박이 한 통에 5,000원, 두 통엔 개보린. 말도 안 되는 거. 야 이거 진짜 재밌다. 반전 있어서 상상을 못했어. 신중에서 이게 제일 웃겼는데 여태까지. 예, 신중에서 불의 신은 제우스, 건강을 관장하는 신은 런닝머신. 스님 중에서 가장 건강한 스님 신진대사 뭐 이런 문자 이런 문자를 딱 넣는데 재밌다. 애들은요 그런 거 웃지도 않고 답장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딱 갔다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런 것 좀 보내지 마. 왜? 애들이 부러워하잖아. 야. 애들이 부러워하는 아빠. 그러니까 애들이 저는 제 딸의 친구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문자도 카톡도 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그 아이들과도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유머가 주는 게 그런 어떤 사랑의 힘이 아닌가. 야 이렇게 하여튼 뭐 오늘 뭐 유머 강사는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문자라도 이렇게 가까운 자녀나 친구분에게 이렇게 유머를 보내는 게 참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들 그렇게 실천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집에 당장에 이 문자 보내세요. 남편분들한테 문자 보낼 때 이런 거 여보 술 드시고 나서 해장국 드실 때 절대 들깨 넣지 마세요. 술이 들깨. 이런 거. 내가 진짜로
나는 우리 아이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유머를 많이 알려줘요. 요즘 젊은 네. 아이들의 유머를 참 이렇게 잘 안 웃잖아요. 근데 일본 갔다 왔을 때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얼굴에 김 묻었어. 뭐? 잘생김. 그랬더니 야. 큰애가 그래요. 아빠 짐 좀 내려놔. 내려놨잖아. 아니 너무 멋짐. 야, 진짜 이 바로 웃음으로 써보세요. 수신을 제가를 정말 제대로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진짜 저희 고해성 쇼에서만 이렇게 모시기가 너무 정말 아깝지 않아요? 그죠? 정말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우리 홍성 강사님의 이 재미있는 유머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제가 심다는 대로 최대한 아침마당에 제가 한번 나중에 밀어보겠습니다. 진짜로 저는 못 나가더라도 우리 홍성 강사님 진짜 꼭 제가 모시게끔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 정말 대한민국을 저는 이제 개그맨으로서 제가 이제 망가지면서도 한번 웃겨봤지만 저보다도 이제 또 저보다 더 재밌게 하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 게 그거예요. 원래 내가 재밌었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이게 전 더 신기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늘 웃겼던 적이가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바뀌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신기하고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비슷한 환경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꼭 아침마당 같은 하여튼 TV 공중파에 나가셔서 대한민국을 오늘처럼 즐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최고입니다, 오늘.